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협상 4차 회의 재개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8일, 19일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SMA 회의가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거면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자 미국도 우리나라 여론에 주목을 하는지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물론 이곳은 일본한테 지원을 엄청 받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해야 할 내용은 이 CSIS가 온라인 분석 전문 매체로 알려진 프리데이터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분석 내용을 보면요. 방위비 분담금을 대거 올려달라는 얘기가 시작되던 때부터 미국에 대한 불만 여론이 점점 올라가더니 3차 SMA 회의에 대한 뉴스 보도 땐 불만 여론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요. 한국 안에서 유통되는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미군이 제공하는 안보적인 이익보다는 미군 주둔의 재정적 부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만만치가 않은 게 미국의 CBS 방송은 3차 SMA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고 전하며 2시간도 안 돼 협상이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딱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게 했던 것처럼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에게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집권 초부터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외교적 결례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마다 미국 의회랑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런데도 결국엔 지난달 28일에 미국이 22%를 부담하고 있던 나토 분담금을 트럼프가 16%로 낮추기로 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나토 회원국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CNN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참고로 나토는 1949년에 처음 조인이 된 거죠. 러시아가 유럽을 공산화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만드는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는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러시아랑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 주변국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을 때 나토를 결성해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유럽 세력을 만드는 것인데 그때 아시아 쪽에선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지고 일본은 6.25를 빌미로 기사회생한 거고 그렇게 일본은 중국을 막아낼 아시아 쪽 자유주의 세력의 중심축이 된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계 지도 말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게 한눈에 바로 들어오는데요. 미국의 왼편으로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한반도가 중국과 붙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이 러시아랑 붙어 있는데 냉전 시대 땐 미국과 러시아가 강대강 구도였으니 나토와 한미일 동맹이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 세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바로 주한미군이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인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미국은 군사적 연대에 돈을 쓰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시켜왔지만 트럼프가 한미일 동맹과 나토 동맹으로부터 돈을 더 요구하면서 전통적인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원하는 세력이랑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인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미국이란 위상을 트럼프가 마구마구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한국한테는 과도하게 방위비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대한 미국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방파제가 없으면 미국이 직접 파도를 맞아야 하니까 우리가 용병이냐며 들고 일어서는 것이죠. 참고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굳건함이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오랜 동맹인 한국과 미국 간의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한미 간 마찰의 원인은 전통적인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인에게 나쁜 거래이면서 배은망덕한 국가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난 17일엔 방콕에서 열렸던 한중 국방부 장관 회담이 미국을 믿지 못한 한국 측의 압박 전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은 방위비를 더 지불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 비용 108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7천억 원의 90%를 한국이 지불했던 점과 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아시아의 전진 방어기지 그 자체로 엄청난 값어치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언론도 나서서 트럼프한테 미국 정치의 ABC를 가르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오지랖 넓게 중동 문제에 끼어들어서 석유값에 관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쿠웨이트를 핍박하는 걸 뻔히 보면서 왜 아무도 미국한테는 뭐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건 미국이 나토와 한미일 연합군을 가지고 전체 대륙을 효율적으로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오는 군사적 효과는 곧바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패권과도 맞닿아 있으니 트럼프가 돈 몇 푼 아끼자고 이제는 그 판을 깨려고 드니까 전통적 시각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방위비 협상이 한창인 지금 이 시기에 웬만하면 국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미국의 정계에서도요, 트럼프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 시간으로 지난 26일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부 부장관을 지냈던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현재 10억 달러도 아주 적당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얼마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0억 달러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미국은 한국이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최대로 표현을 해봤자 미국과 한국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거나 아니면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다거나 미국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위대한 나라라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하도 날뛰고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정말 동맹들이 우리 등쳐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해대며 여론이 움직일 것 같으니 아니야, 주한미군은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있는 거야 하면서 자연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공세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경계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려 자칫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잖아. 방위비 더 올려주기 싫으면 한국이나 일본 아니면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해 자주국방을 하라고. 그런데 전통적인 미국의 시각은 이걸 가장 경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일본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금방 쪼그라들 테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방위비 인상은 미국의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나라가 핵무기로 무장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게다가 트럼프가 말이 그렇지 막상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래 방위비 줄어서 좋겠네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북한한테 하는 것보다 더한 핍박을 해대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협상이 깨진 원인이 우리나라가 방위비 동결을 주장해서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비공개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한 건 동결이 아닌 4% 인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참 정말 요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되도 않는 거짓말로 진실 게임을 하려고 하는지. 게다가 주한미군이 쓰지 않는 여유비만 해도요 지금 2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심지어 우리가 준 돈으로 일본에 있는 주1미군을 정비한다고 정비 비용만으로 954억을 쓰기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를 위해서 뒷돈 대주게 생겼냔 말이죠. 어쨌든 이제는 다들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이란 뭐냐면 바로 트럼프가 뻥카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만지작거리고 있던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발빠르게 묶어버렸고 언론에서도 매일 지금 수준의 분담금도 괜찮다고 하는데 게다가 실제로 돈도 다 쓰질 못하고 남았다고 그러고
아니, 얼마나 돈이 남으면 주 1미군 정비비까지 그 돈으로 쓰냐고.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바쳐서 트럼프의 뻥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거는 꼭 보수층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미흑자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00억 달러 수준.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주면요. 우리는 죽도록 일해서 미국에다 수출해 100억 달러를 벌어서 그 반을 뚝 떼서 그냥 미국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찍소리도 못하면 그게 우리나라 정당이 맞냐는 것이죠.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하숙해주니까 돈 내라, 밥 먹어주니까 돈 내라, 화장실 써주니까 돈 내라, 전기 써주니까 돈 내라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도 50억 달러를 그냥 내야 됩니까? 이런 걸 그냥 날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날강도.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